제1장 노년기의 소비 재평가. 여러분, 제가 나이 들면서 쇼핑과 소비를 대하는 방식을 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젊었을 때인 60년대에는 새 TV나 그 해 모델의 자동차를 갖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컬러 TV를 샀을 때가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정말 행복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이 일시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맛있는 커피 한 잔과 같아요. 마시는 순간엔 좋지만 금방 지나가죠. 정작 남는 건 다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손녀와 함께 옛날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자랑스러워하던 컬러 TV는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족과의 나들이 사진들은 그건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기억, 온 가족이 모여 먹던 일요일 점심, 이런 건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죠. 요즘 TV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모시기 광고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사려면 얼마나 일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물건 사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싼 게 비지떡. 이건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간에도 해당돼요. 제 옆집 김영희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자주 사세요. 얼마 전에 옷장을 보여주셨는데 1년도 넘게 산 옷에 아직도 태그가 달려있더라고요. 그 모든 옷값으로 멀리 사는 딸을 방문하는 여행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진정한 분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에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모여 유스놀이를 할 때 아무도 제 휴대폰 모델이나 옷이 브랜드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즐거운 웃음, 좋은 대화, 그리고 집에서 만든 과자와 함께 마시는 차예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더 가벼워졌어요. 연금이 더 오래 가고 집에 치울 잡동사니도 줄었고 가장 좋은 건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할 시간과 돈이 더 생겼어요. 일요일에 손주들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거나 자녀들이 방문할 때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행복해지려면 항상 더 많이 사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들, 포옹, 웃음,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보낸 시간에 있어요. 제2장, 자유로 가는 길, 물욕 버리기. 여러분, 제가 70세가 넘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물욕을 버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집에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 찬 서랍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와서 아빠 물건 정리 좀 해볼까요? 라고 말했을 때가 어제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저항했어요.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었거든요. 손주의 첫 신발도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금 손주가 25살인데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제 생각을 바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상자에 보관해 두었죠. 고장났지만 아버지가 생각나서 버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손주와 대화하다가 시계는 보관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억을 함께 잠가두고 있으면서 물건만 보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했어요. 먼저 오래된 잡지들, 할아버지 요즘은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라고 손녀가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 근처 요양원에 기부했어요. 요양원의 박종수 할아버지가 제 옛날 양복을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건 돌아가신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모든 옷, 모든 액세서리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들은 몇 개 골라 손녀들에게 주고 가장 중요한 사진들로 앨범을 만들고 나머지는 기부했어요. 등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흥미로운 점이 뭔지. 물건을 정리할수록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 청소도 더 쉬워졌고 모든 걸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됐고 가장 좋은 건 이제 가족들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소파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제 찻잔 컬렉션 이야기도 있어요. 50개가 넘는 찻잔을 장식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먼지만 쌓이고 있었죠. 어느 날 가장 특별한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말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이제 매주 일요일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 각자 다른 찻잔을 사용하며 추억을 나눠요. 재미있게 깨달은 건 물건이 적을수록 각각의 물건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의 날에 받은 사진액자, 가족 사진첩,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서 코너의 안락의자, 모든 것에 그 자리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세요? 뭐가 더 있나요? 물욕을 버리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간을 얻고 시간을 얻고 더 이상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심지어 돈도 얻었어요. 그저 보관하기 위해 물건을 사는 걸 그만뒀거든요.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면 관심, 시간, 특별한 식사, 함께하는 산책을 선물해요. 손녀 말로는 할아버지 미니멀리즘이 멋져요. 멋진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다는 건 알아요. 등과 마음에서 엄청난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세요? 뭐가 가장 아름다운가요? 제가 기부한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력 버리기를 시작해볼까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 책장 하나부터요. 각 물건을 들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나? 최근 몇 년간 사용했나? 다른 사람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보실 거예요. 제3장, 양심적인 자본주의.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깨달은 점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물건을 버리기보다는 고치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셨는데 아버지가 구두를 얼마나 오래 쓰게 만드셨는지 보셨어야 해요.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가 60년대였는데 그때가 생생히 기억나요. 축제 같았어요. 모두가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어 했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넋을 잃었어요. 나일론 셔츠를 샀는데 그때 최신 유행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첫 무더운 날 더위에 녹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면 셔츠가 훨씬 시원했죠. 얼마 전에 손자와 그의 핸드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바꿔야 해요. 벌써 2년이나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살 때 아버지께 받은 손목시계를 보여줬어요.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죠. 2년 된 오래된 핸드폰이 여전히 좋은 상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제가 발전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요. 그 핸드폰 덕분에 다른 지역에 사는 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의 노예가 될 때예요. 우리 할머니 말씀처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야. 예를 들어 제 이웃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매달 TV에서 본 새로운 냄비를 사세요. 이미 찬장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구매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고요? 초의 할머니, 가장 좋은 냄비는 할머니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보의 좋은 점을 누리면서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사용해요.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여전히 제 지출 내역을 수첩에 적어요. 그게 저한테 잘 맞거든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이득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동네 시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제가 사는 물건의 출처를 알아요. 비밀은 제 생각에 카드를 쓰기 전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뭔가를 살 때마다 항상 자문해봐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내 삶을 진정으로 개선시킬까? 답이 아니오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돈을 모아둬요. 작년에 손주들과 갔던 여행 같은 거죠. 그때의 사진과 추억은 어떤 세기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사고 싶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결국 제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는 순간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손녀가 비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정말 갖고 싶어 했어요. 그걸 사주는 대신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으라고 제안했죠. 그런데 뭐가 일어났게요? 돈을 모으는 중에 사진 수업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작은 사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면 느꼈을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우리는 영리해져야 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제쳐두고 항상 인생은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제5장 작은 순간에서 행복 찾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70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행복이 인생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요. 알죠? 제가 젊었을 때는 행복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가장 큰 보물은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 관점을 바꾼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최신식의 큰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5살 손녀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와서 저와 함께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텔레비전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밀가루 범벅이 되어 증조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우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매일 새로운 작은 행복을 발견해요. 바로 어제 제 식물들에 물을 주다가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던 제 바질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난 걸 봤어요. 너무 기뻐서 바로 식물을 좋아하는 제 이웃 정 할머니에게 전화했죠. 거의 1시간 동안 정원 가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팁과 씨앗을 교환했어요. 제게 큰 행복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아침 식사 의식이에요. 제 어머니의 오래된 특별한 컵이 있어요. 매일 갓 내린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케이크 조각을 가져와 베란다에 앉아요. 가끔은 이웃집 고양이가 와서 같이 있어 주기도 해요. 정말 원더풀하지 않나요? 얼마 전 제 아들이 걱정스럽게 왔어요. 아버지,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새로운 곳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게 가장 큰 여행은 매주 목요일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도미노를 치러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웃고 이야기하고 걱정거리를 나누죠. 그리고 항상 주희 할머니가 가져오는 커피와 비스킷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그리고 작은 승리들?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집에서 빵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좀 울퉁불퉁했지만 집 안에 퍼진 그 냄새, 손주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라고 했어요. 도움 없이 낱말 퍼즐을 푸는 기쁨도 있고 증조 할머니가 만들던 옛날 요리를 제대로 해냈을 때의 기쁨도 있죠. 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비가 올 때예요. 왜인지 아세요? 항상 손주 중 하나가 전화를 하거든요. 할아버지, 거기도 비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전화로나마 함께 빗소리를 들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매주 월요일 이웃집 아이에게 수학을 조금씩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뭔가를 새로 이해했을 때 반짝이는 눈,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화만 한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은행에서 기다리다 한 할머니와 대화를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같은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줄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는 심지어 친구가 됐어요. 제가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 작은 정원이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토마토 씨앗 몇 개로 시작해서 이제는 민트, 바질, 심지어 딸기도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직접 기른 민트로 차를 마실 때는 성취감이 있어요.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점은 작은 기쁨들에 더 많이 주목할수록 그런 기쁨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특별한 순간들의 모음집 같아요. 우리는 그저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제 손녀가 말하듯이 할아버지,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전문가예요. 제6장, 소비의 유혹에 저항하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싶은 그 강한 욕구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배웠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알죠? 이 나이에도 가끔 그런 소비의 함정에 빠질 뻔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기밥솥 광고가 나왔어요. 밥, 콩, 수프, 심지어 케이크까지 순간 매료되었죠. 와,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했어요. 막 전화기를 들어 주문하려던 찰나 제 아내가 쓰던 오래된 압력밥솥이 생각났어요. 그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아내가 요리하던 추억의 향기까지 있죠.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오래된 트릭이에요. 뭔가를 사기 전에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그때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죠. 정말 잘 먹혀요. 대부분의 경우 3일도 안 돼서 그 욕구가 사라져요. 얼마 전 제 손녀가 휴대폰에서 쇼핑 앱을 지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 유혹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거든요. 놓치면 후회할 특가, 마지막 기회, 오늘 하루만. 이제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 없이 더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아들과 함께 쇼핑몰에 갔던 때가 기억나요. 세상에 얼마나 반짝이고 예쁜 것들이 많던지. 전자제품 매장에 엄청 큰 TV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제안했죠. 아버지, 제가 이걸 선물로 사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걔아들아, 차라리 네가 자주 와서 함께 우리 옛날 TV로 뭘 좀 보는 게 더 좋겠다. 발견한 한 가지는 우리가 지루하거나 조금 우울할 때 뭔가를 사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하루를 밝게 만들 작은 약 같은 거죠. 하지만 알아요, 뭐가 더 잘 먹히는지?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월말에는 돈도 좀 절약하게 되죠. 제 이웃 박종석 씨 이야기도 있어요. 그는 매달 새 공구를 사서 작업실에 들여놓곤 했어요. 한 번은 물어봤죠. 종석 씨, 이 도구들 다 사용하세요? 그가 웃으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절반은 아직 상자에 들어있대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도구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돈도 아끼고 이야기 나눌 구실도 생기고 일석이조죠. 제가 개발한 한 가지 방법은 장보기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지키는 거죠. 마트에 갈 때는 목록을 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것만 삽니다. 물론 가끔 특가로 나온 초콜릿이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가? 이 돈으로 일요일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온라인 특가 판매는 또 어떻고요? 정말 유혹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항상 자문해요. 할인하지 않았다면 살 물건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예요. 우리 할머니 말씀처럼요. 필요 없는 걸 사면 싼 게 비싼 법이야. 재미있게도 알게 된 게 있어요. 광고를 덜 볼수록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TV에 광고가 나오면 그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을 한 바퀴 돌거나 화분에 물을 줘요. 몸에도 좋고 지갑에도 좋죠. 가장 재미있는 건 소비 유혹을 이겨내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쓸 돈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달만 해도 그 비싼 정육밥솥 대신에 그 돈으로 딸 생일에 특별한 점심을 차렸어요. 온 가족이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어떤 새 가전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죠. 제7장, 삶의 의미를 채우다. 여러분, 오늘은 물질적인 것들을 좇는 걸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해요. 퇴직했을 때 처음엔 할 일 없이 무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열면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깨달았죠. 제 인생을 바꾼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직후에는 좀 방황했어요. 갑자기 생긴 많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옛날 사진들을 보다가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그걸 보고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가족 이야기책을 쓰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새로운 취미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가족 이야기로 가득 찬 노트가 3권이나 돼요. 우리 동네 공동 정원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엔 우리 집 앞 인도에 조그만 화분 몇 개를 놓았는데 어느새 이웃들이 식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 거리에 아름다운 화단이 생겼고 모두가 함께 가꾸고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씨앗을 가져오고 이상호 아저씨는 아침에 물을 주고 저는 저녁에 돌보고 가장 좋은 건 이게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먼지 쌓인 체스판을 보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오는 학생이 6명이나 돼요. 저 꼬마들이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죠. 또 하나 발견한 건 우리가 만든 이야기 모임이에요. 매주 수요일 동네 도서관에 모여요. 각자 이야기 하나씩을 들려주는데 때로는 옛날 이야기고 때로는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어떤 날은 너무 웃어서 사서 선생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웃음.